말씀드리면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네. 절대 하지 말라고 네. 하시나요? 네,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세무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라는 표현 써서 이제 유튜브랑 블로그에서 뭐 세금 지시, 그리고 제가 이제 전문으로 하는 게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 관리, 그래서 양도상속 증여 관련돼서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새로 발표된 세법이 또 있고 달라진 점이 있을 텐데요. 네.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우선은 이제 대한민국 세법은 뭐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다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주택 맞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금은 딱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좀 익히시면 좀 편하신데, 첫 번째로 이제 취득, 그다음 두 번째는 보유,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처분 단계입니다. 먼저 취득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이거는 통과 안 됐어요. 여야가 2월 달에 좀 다퉜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결국 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사실 이게 보도자료가 2022년 12월 이제 21일 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도자료에서도 강하게 이제 무조건 한다라고 행안부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거 믿고 그 지금 주택을 뭐 취득하거나 그러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좀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급해서 12월 21일부터 적용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 당황스러운 건 첫 번째로는 높은 중과세율을 내가 냈는데 그걸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통과된 줄 알고 지금 취득하셨다가 자기가 생각한 건 취득세는 1%였는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는 뭐 8%여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때 당혹스러움이 좀 생기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전부 다 이제 절반으로 줄여주는 전략으로 이제 지금 이 보도 자료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통과되진 않았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부터 8%고 3주택이랑 그다음 4주택 법인은 12%. 그다음 비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3주택부터 8%, 그다음 4주택부터 12%인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 적용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우선 기본 토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 보유 처분에서 다 똑같은데요.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보유도 그렇고 처분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대부분 이제 없애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가고 있죠. 물론 통과가 아직 안 됐지만요. 그리고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12%, 그 다음에 비조정 8%였는데 이걸 이제 절반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6%와 4%. 이렇게 이제 절반씩 다 줄여주는 걸로 하게 된 게 이제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매매 취득세인데 증여 취득세도 바뀝니다. 증여 취득세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를 한다. 근데 그 증여자가 1주택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12%의 높은 증여 취득세를 냈어야 됐는데 이게 좀 억울했었어요. 왜냐면 증여자가 다주택자인데 받아야 될 수증자가 취득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주택자에서 자녀한테 넘겨주면 중과세율을 이제 말 그대로 먹이겠다. 그 전략인데 그거를 이제 완화시키겠다고 해서 6%로 줄여들고 그 다음에 2주택자까지는 증여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 안 하겠다. 그러니까 3주택자부터 하겠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사실 거의 대부분 풀렸잖아요. 네. 강남 3구랑 용산 하나 남았으니까 대부분 취득세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그래도 이 지역 내에서 뭔가를 움직이시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취득세 중과는 좀 걸려 있다. 라는 점 염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사실 하나예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여야가 또 충돌을 해가지고 사실은 아주 완화된 세율로 확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확정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공제가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갔는데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 12억 초과 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걸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인지하시고 증여를 그러면 해서 주택수를 좀 없애야 될까? 그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증여취득세가 줄어들면 자녀한테 넘길 때 말 그대로 거래 비용이 더 줄어들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도 뭐 2020년도 가격으로 회귀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봤을 땐 부담이 엄청 이제 대폭 줄어들 것 같기는 하지만 다주택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이제 과세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23년 뭐 7월에나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그때 또 종부세가 좀 완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2일 날 나온 건 우선 통과가 좀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죠. 이제 종전주택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1년 지나고서 다음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이 주택을 2년 안에 그 조정대상 지역이 둘 다 있으면 2년 안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한 군데라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3년 이내 팔았을 때만 이게 비과세를 받았는데 이걸 그냥 2년을 다 없앴어요. 그냥 다 3년으로.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입주권이나 분양권일 때도 이게 2년으로 걸려 있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네. 이걸 다 3년으로 일치시켜줘서 이제 기간을 늘려줬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안 팔려요, 사실. 마지막 어떤 아파트 단지 거래 보면 21년 4월, 뭐 20년 9월 이러기 네. 때문에 거래 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늘려줘서 그걸 좀 말 그대로 해소를 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보유기간 2년 이상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 5월 9일까지 양도를 했을 때는 중과세율 적용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주택, 그 다음에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는 아직은 통과 안 됐어요. 아직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 꼭 염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약간 그 전매 제한을 좀 풀어주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사자마자 그냥 바로 팔면 세금도 줄어들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셨다가 바뀌지 않은 세법에 이제 지금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고율의 세금으로 좀 많은 부분을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 임대주택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요. 임대주택이 사실은 이제 다시 제도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아파트의 임대주택을 없앴다가 다시 생기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기존에는 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좀 네. 부담이 덜했는데 네네. 이제는 뭐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10년 아니면 15년 해라 이건데 사실 10년이면 이거는 사실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을 대비하라는 얘기인데 네네. 너무 이제 부담이 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좀 무너뜨리는 게 있죠. 그리고 10년간 이제 5%의 룰에 이제 갇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하는 게 맞을까라는 네. 부담을 많이 느낄 거고. 왜냐면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분명 과거의 정책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취득할 때 취득세 줄여주고,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빼주고, 네.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빼주고, 네.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부담을 완화시켜주긴 했지만 10년간 해야 되거든요. 네. 10년간 해야 된다라는 거 엄청난 이제 족쇄일 수 있죠, 사실은. 그 소유자에게. 왜냐면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사는 거 자체도 안 되잖아요. 네. 거주 자체도 막아두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재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연계해서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가지고 좀 이거를 제도로화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만약 급하면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니까 급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정말 당장 이번 달에도 나올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23년 7월에 매년 7월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쓸 세제 개편안이 나오니까 네. 그때 뭔가 반영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상담을 할 때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예. 절대 하지 말라고 네. 하시나요? 왜냐면 10년이란 기간은 너무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임대사업에 대한 제도 자체가 생긴 지가 꽤 됐는데 과거에 4년, 처음에 5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네. 4년, 8년짜리 두 개로 바뀌었죠. 5년과 4년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약간 부동산 사이클 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컨트롤 하겠지라 생각을 하시는데 10년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좀 긴 시간이긴 하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주의해보고 결정하시라.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전 정권이긴 했지만 그때 17년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임대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엄청 많이 풀어줬거든요. 근데 불과 1년 지나고 나서 18년 그 9.13 대책 때 임대주택의 사업을 확 축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1년 만에 무너뜨린 정책이 반대되는 정책이 나와버리니까 그거를 그러면 고민하셨던 분들이 당황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임대사업자 다시 풀어줬다가 또 임대사업자 많이 하면 또 쟤도 다 역행되게 묶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거를 이제 한번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